슬라이드 다 보이시나요? 슬라이드도? 예, 네. 레이버 이코노믹스 노동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하려고 해요. 그 레이버 서플라이까지 시작을 하면 너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네. 우리는 월요일, 수요일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강의실은 여기고요. 제 오피스는 인문사회관 816호. 오피스 아워는 제가 빠뜨렸는데 여러분 오피스 아워는 목요일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실제로 저를 보러 오시는 학생은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970-5522 그리고 이메일은 moon@sw.ac.kr이고요. 전화번호는 5522. 그 강의 자료는 다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노동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제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들, 인스티튜션 제도들,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 예를 들면 이민정책,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물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문제들은 사실 인스티튜션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구조, 임금의 분포가 왜 나타날 수 있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적게 받는지,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주로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사관리겠죠.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턴오버, 이직, 회사를 옮기는 것이죠. 이직, 그 다음에 인센티브 페이는 성과급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 페이를 잘 구성을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인데 따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는 제가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개설을 하니까요. 혹시 내년 1학기 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노동경제학을 수강하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레이버 이코노믹스와 관련한 이제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단순히 이론만 보면 좀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목의 특성상 데이터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커버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도 다양한 주제들과 간단한 이론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저는 사실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영수 교수님이 사실 조금 더 레이버 이코노미스트에 가까운 분이고 이제 정년퇴직하셔서 계속해서 또 레이버 이코노믹스 강의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아마 이제 당분간은 제가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면서 노동경제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는 이제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라고 구분을 하고 근데 사실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물론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론들 중에는 조금 어려운 이론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토픽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해 볼 만한 들여다볼 만한 그러한 주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과 출산, 양육,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레이버 이코노믹스의 토픽들이에요.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결혼 그다음에 뭐 이혼 이런 얘기들도 시간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커버하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다른 교재의 한 챕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매크로를 하기 때문에 매크로가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매크로를 제외한다면 경제학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과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레이버 이코노믹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 이코노믹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응용경제학의 거의 뭐 그 미국 학교에서는 레이버 이코노믹스가 정말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사실 많은 미국 그 학생들이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전공을 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다 남미 사람들이에요. 남미나 유럽 사람들이 많고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은 떠듬떠듬 해도 괜찮거든요. 다 떠듬떠듬 영어를 하니까. 근데 이제 레이버 이코노미스트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어서 거의 다 90% 이상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데이터도 굉장히 잘 분석해야 되고 재미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번 학기에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여러분들께 잘 강의할 수 있을지는 저도 되게 걱정스럽고 두렵죠. 교재는 레이버 이코노믹스 보라스가 쓴 레이버 이코노믹스 7판인데 8판이 나와 있어요. 그 8 에디션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7판을 결정을 했냐면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보시면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클릭을 하죠? 이렇게 마우스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네, 여기 클릭할 수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믿고 나가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이게 파키스탄의 어떤 학교에서 이 교재를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8판을 찾아봤는데 8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 책 다 나와 있어요. PDF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 영어 교재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한양대학교의 박철성 교수님께서 그다음에 송원재, 강창희, 중대 강창희, 시립대 송원재 교수 세 분이 노동경제학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프레스에서 번역판을 판매를 하는데 이 책은 뭐 여러분 제 생각에 이것도 굳이 뭐 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 있으면 이전 판도 6판, 5판 이런 것들도 5판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7판, 8판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시그마 프레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재 뭘로 하시겠냐고 그래서 답신을 안 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채택을 하면 시그마 프레스에서 레이버 이코노믹스 책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물론 이제 교재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한테 교재 검토를 부탁한다고 책을 하나 보내주는데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저기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찾았으니까 굳이 뭐 여러분도 다 이 PDF 파일 보시면 되고요. 아주 좋죠, 네.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읽어볼 만한 책은 그 서강대학교 남성일 교수가 쓴 이제 쉬운 노동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뭐 제 생각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 만한 책은 정말 좋은 작품 이런 책은 사서 가지고 있을 만한데 저도 옛날부터 책을 많이 샀는데요. 다시 보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책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의 책들은 당연히 사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사랑 연락 잘 안 해요. 학생들한테 책을 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 중간시험 45%, 기말시험 45%고요. 그 다음에 출석 점수를 학교에서 규정을 바꿔서 출석 점수를 반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석 점수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그냥 여러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하지 않을 거고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다 이 출석 점수는 평가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다 10점씩 다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스케일은 학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중간 시험 끝난 다음에 학생들 성적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점을 부여할지는. 여기까지가 간단한 노동경제학에 대한 소개고요. 그래서 오늘 1장만 간단하게 보고 수업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Introduction to Labor Economics 우리 교재 첫 번째 챕터인데 첫 번째 챕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는 뭐 간단한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하죠.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이제 실시간 줌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줌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줌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제가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 강의를 뭐 보충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출석은 뭐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그냥 다 여러분 다 그냥 10점씩 다 드릴 거고요. 여러분 돈 내고 강의를 듣는데 왜 제가 출석 확인까지 해야? 전 출석 확인 원래 잘 안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 그냥 중간 시험 점수와 기말 시험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짐작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석 확인 뭐 별로 그렇게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1장 들어가기 전에 1장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1장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예, 1장 Introduction to Labor Economics. Labor Economics, 노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가 동시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문제, 행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사실 있어요.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임금의 차이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도 우리가 가능한 여기에서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토픽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이제 임금 소득의 분포가 나타나요. 왜 어떤 사람들의 소득은 높고 어떤 사람들의 소득은 낮은가?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소득을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적은 소득을 받는가?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이라든가 익스피리언스라든가 혹은 훈련의 정도,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사람들 사이에 임금 소득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이러한 임금 소득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임금 소득의 분포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유니언은 노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노동조합이고요. 레이버 유니언스죠.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이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임금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플레이어로 경제 주체로 간주를 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0시간, 12시간을 일을 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가. 사람마다 근로시간의 차이가 사실 존재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일하는 데 투입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제 개인의 어떤 여가 활동에 투입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왜 어떤 기업은 채용 규모를 늘리고 왜 어떤 규모는 채용 규모를 줄이는가. 그 다음에 기업은 언제 직원들을 해고하는가. 뭐 정리해고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명예퇴직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 뭐 우리 교재는 사실 이제 미국 교과서죠. 호라스는 이제 미국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미국 교과서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실 중요한 이슈는 그런 것이겠죠. 인종에 따른 임금 차이.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받는 임금 수준과 그러니까 백인들이 받는 임금 수준의 이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자와 남자 사이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가 사실상 존재하는지. 이러한 임금 차이가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차별,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러한 얘기들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실업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실업률은 언제 상승하고 실업률은 또 언제 하락하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번 학기 마지막에서 실업에 대한 문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의 차이, 왜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는지 교육 연수가 막 16년, 막 18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는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의 차이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텐데, 뭐 대단한 모형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노동시장을 분석을 합니다만 대체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봤던 모형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수요 공급 모형이겠죠. 우리가 디맨드 서플라이 모형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을 분석을 할 텐데 뭐 단순히 디맨드 서플라이 모형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모형을 이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모형은 뭐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모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노동시장의 모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겠죠. 이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바로 노동자들, 근로자들, 워커들이고요. 이제 노동시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가, 몇 시간 일을 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노동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 공급의 주체가 바로 워커들이 되고 반대 다른 측면에 그러니까 the other side에서는 이제 노동을 수요하는 경제 주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기업들, 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와 이제 정책들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경제 주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칭해서 거버먼트라고 부르고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을 해본다면 유틸리티가 되겠죠. 효용이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이고 노동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임금 소득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니까 좋기는 좋아요.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늘어나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면 효용이 늘어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의 유틸리티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이제 밸런스를 찾아야겠죠.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지.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해야지만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할애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제 여가에 투입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은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겠죠.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텍스가 되겠죠. 인컴 텍스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에게 소득세를 부여할 수도 있고 기업에게 법인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마이너스 텍스가 바로 서브시디죠. 보조금은 마이너스 텍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도 정부는 이제 노동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 그 다음에 보조금, 다양한 정책, 최저임금도 그거의 하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시장이 이제 한국에 형성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정규직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고 비정규직으로도 채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를 뭐 강제로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제도의 변화를 추진한다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러한 변화가 노동자 혹은 기업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최저임금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 노동시장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래서 뭐 2장 레이버 서플라이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첫 시간이니까 질문 있어요? 질문 간단하게 받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